그래. 자, 651번. 두 근 중 한 근만 일단 이건 뭐야? 2차 방정식 풀란 얘기죠. 2차 방정식 풀어줍시다. 이 두 근이 1과 2네. 그러니까 한 근만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지. 두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1과 2가 여기에 이렇게 꼽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꼽혀 있거나 두 가지 상황.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은 하나로 합체해서 풀 수 있다라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왼쪽에 있는 놈을 잠깐만 fx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지금 요 상황은 1 집어넣으면 0보다 크고 2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그림인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고 2 집어넣으면 0보다 큰 그림인데 이거를 부호로 한번 말을 해본다면 이게 F1이 플러스면 F2는 마이너스고 0보다 작다 크다 부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기라 바꿔 말하면 F1과 F2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으로 부호가 다른 애들은 곱하면 0보다 작다라고 하나로 이렇게 부등식을 하나로 풀 수가 있지. 이렇게 풀어야 좀 더 깔끔하고 빠르게 괜히 저거 풀고 이거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1은 저기 F1 집어넣으면 1 넣으면 몇이야? A 더하기 11이네.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4. 요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되고 뭐 2를 빼내도 좋지만 뭐 그대로 그려버려도 되지. 이대로 그냥 그려버리면 마이너스 7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7의 사이다라고 답이 나오니까 답은 이렇게 될 것이며 이 안에 정수 물어봤으니까 몇 개야? 3개. 다음. 자, 673번에 2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짜게 해야지. 소인수분해부터 합시다. 108 소인수분해 들어가자. 2, 54. 이게 6, 9, 54. 3, 3, 2, 3. 이 두 개, 3, 3개? 108은 소인수분해, 108은 소인수분해하면 2가 2개고 3이 3개네. 그래서 이제 약수의 개수 그랬으면 뭐 복습 차원에서 뭐? 2가 2개 있으니까 얘네를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 맞지?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그렇게 3가지지. 그 다음 3이 3개 들어있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라서 3가지 곱하기 4가지 즉 12가지가 약수의 총 개수고 총 합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랬어? 이거 보면서 2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에 해당하는 요거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걸 계산하면 이것이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었죠. 됐나? 저게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지.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한번 이걸 전개해보면 알지? 그러니까 전개해보면 요거 약수잖아. 얘도 약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보면 이 계산 안에 약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라고 했었지. 됐니? 진짜 계산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음. 자, 합이 짝수고 3개니까 합이 짝수인 경우는 잘 따져줘야지. 하나씩. 3개 더해서 짝수.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다 구별하는 거라 그랬지. 순서 이런 거. 3개 더해서 짝수 갑시다. 짜자작. 또 홀수가 2개 있으면 짝수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순서까지 홀수가 2개에 짝수 하나는 그건데 여기 이렇게 순서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고 이제 계산 주사위에서 짝수 나오는 게 3가지 아니야? 3 곱하기 3. 얘도 요거 한쪽만 계산해보면 3 곱하기 3인데 그러한 게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지.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 다음. 해보자.
경로 여기부터. 자, 그림 잘 보시고 이제 헷갈리지는 막 그냥 길 몇 개인지나 잘 세. 이상한 헛길 세지 마시고. 일단 1번부터 A 지점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란 말이지.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지. 곱해 더해 할 때 지금 다 당연히 저건 곱하는 거죠 라고 잘 되는 거 맞지? 그치? 당연히 곱하는 거다. 다시 한 번만 써준다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 당연히 곱하는 관계라는 걸 지금 머릿속에서 딱 그려줘야 돼. 뭐 길에 이름 좀 붙여보면. 이게 지금 무슨 연산하는 거야? A 길로 가면서 X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Y로 갈 수도 있고, 다시 B 길을 갔다가 X로 갈 수도 있고, B 길을 갔다가 Y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연달아서 연결되는 계산이라 이건 당연히 곱셈이 맞아. A가 두 개씩 가지수를 갖고 있고, 그러한 게 세 개가 있다라는 의미로 2 곱하기 3 하는 거잖아. 그치? 됐지? 이젠 이런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당연히 곱한다, 당연히 더한다. 잘 돼야 돼. 따로따로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도 좋고요. 어쨌든 따라서 1번 정답은 6가지.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보고 내가 만약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대로 하셔야 돼. A에서 B로 가래. 그런데 크게 코스가 두 코스가 있지. 그림 보면서 P 찍고 1번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으나 A에서 Q 찍고 B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산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뭐 3 곱하기 2 6, 이건 2 곱하기 4 맞지? 8. 얘네 둘은 더해 곱해? 더해야지. 그치? 더해야지. 왜?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치? 좋아. 이런 거니까 뭐 이제 시작은 괜찮지. 그 다음 3번은, 이번엔 왕복을 하겠다. 그런데 P를 반드시, 그리고 한 번만 지나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대로 상황부터 정리해. 상황 되지? 왕복이야. P를 찍고 B를 찍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Q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네. 그 다음 Q를 먼저 찍고 B로 갔다가 그 다음 P로 가가 A로 갈 수 있는 거네 하고 이렇게 상황 정리 잘 하시고, 괜히 곱셈 틀려봐 틀리지 마시고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이 둘의 계산 결과는 더해줘야 되고까지. 됐지? 문제 없지? 그래서 676번에 이런 것도 상황 분류를 잘 해줘야 돼. 이 길 이렇게 생겼잖아. B랑 C도 돼 있고, 문제에서는 A에서 D로 가는 걸 다 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떤 경우들이 있냐? A에서 B 찍고 D로 가도 되고, A에서 C 찍고 D로 가도 되는데, A에서 B 찍고 C 찍고 D로 가도 되고, A에서 C 찍고 B 찍고 D로 가도 되고, 이런 상황들을 빠짐없이 잘 따져놔야 돼요. 됐지? 자, 이번엔 여기에 안 알려줬어. B, C 사이를 안 알려준 거야. 그지? 그럼 뭐 우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A에서 D로 가는 가지수를 77가지라고 줬으니까 일단은 아까처럼 경로 구성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길들인데, 아 여기에서 이제 저 모르는 길이 포함되겠네. 이렇게 가도 되고, 아이씨, 이렇게 가도 되고 잖아. 그치? 하나씩 쓰자. 자, A, B, D 뭐야?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놔야 되겠네. 여기 B와 C 사이에 길을 모르니까 N이라고 놔줍시다. 그럼 식 써보자. A, B, C, D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2 곱하기 N 곱하기 2. 즉 4N이라고 식 잘 써주시면 되지. 그 다음 이거는 3 곱하기 N 곱하기 3이니까 9N. 따라서 다 더하면 13N 플러스 10이고, 이것이 77이다 하고 잘 쓰면 N값 나오지요. 됐지? 괜찮지?
그 다음 678번 같은 거는 이런 게 이제 뭐라고 해야지? 국어라고 해야 되냐? 문장 이해 좀 잘 합시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국어를 가르쳐야 되나? 문제 잘 읽어봐. 이거 해석 좀 해봐. 뭔 소리야 이거? 다음과 같이 A, B, C, D 도로망이 있는데 철수와 영희 등장인물 2명. A에서 동시에 출발. A에서 동시에 출발. C, D를 각각 통과하여 B로 가는 경우에서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 뭔 소리야? 둘이 손잡고 같이 가지 말라는 소리지? 따로따로 가는 소리지? 그럼 자네들 계산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분류해줘야 돼. 일단 조금씩 가봅시다. 일단 코스 종류 파악부터 해보죠. 코스가 지금 B로 가는 코스 자체, B로 가는 코스 자체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가 있는 게 확인이 된다. 잘 봐주시고 그 경로 코스도 계산 좀 해볼까? 아니, 이름 좀 붙여볼게. 이거를 P코스라고 해보자. 그럼 P코스 쪽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2니까 6가지. 그 다음 이쪽 아래로 가는 걸 Q코스라고 잠깐만 해봅시다. 이쪽은 재미없게 여기도 6가지네. 여기도 6가지. 이 상태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이제 뭐 둘이 하나씩 가니까 6 곱하기 6 하면 끝이야? 아니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각각 다른 길로 가란 얘기야. 그런데 당연히 즉 철수가 저기 P 쪽 코스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영희는 Q를 타야 돼. 철수가 P 코스를 타서 B로 가는 방법이 6가지고 이어서 동시 출발이잖아. 그치? 이어서 영희 또한 아래쪽 Q 코스로 가는 방법이 6가지라 36가지인데 당연히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72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것들은 뭐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잘 문제를 국어를 잘 해라. 국어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 됐냐? 따라서 정답은 72가지가 되고요. 됐지? 그 다음 돈놀이 하는 거 보자. 여기 돈놀이도 이런 거 잘 읽어라. 분명히 이 둘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랑 금액이랑 차이점. 아마 지난 시간에 앞에서 돈 문제 있어가지고 내가 살짝 맛은 보여주긴 했는데 차이점 뭐야?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을 보자. 50원짜리가 2개 있거든. 50원짜리를 2개를 지불하게 되면은 100원 낸 거야. 그 다음 100원짜리를 1개를 지불하게 돼도 100원을 낸 거거든. 그런데 위에 요 방법의 수는 말 그대로 돈 내는 방법. 짤랑이 2개 낸 거랑 1개 낸 거랑 다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고. 맞지? 금액은 같은 걸로 보는 거지. 어쨌든 100원이기 때문에. 맞아? 따라서 그렇게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며 일단 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그 약수랑 똑같아. 약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 72, 8, 9, 72잖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려줬어? 약수도 결국 뽑기 놀이 하는 거랬잖아. 2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고 3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 구하는 거랑 지금 약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2가 3개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4가지지. 3이 2개 있어.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지. 그래서 12가지 하든 이 약수 계산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 지금은 그럼 보자. 즉 100원짜리가 2개 있고 그 다음 50원짜리가 2개 있고 그 다음 10원짜리가 4개 있는 거잖아. 얘네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게 방금 약수랑 같은 구조의 계산이잖아. 100원짜리가 2개 있어. 내는 방법은 안 내거나 100원 내거나 200원 내거나 3가지. 맞지? 그럼 얘도 3가지. 얘는 5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 그냥 특이사항이지. 빵원을 제외해라가 너 안 내 이거잖아. 약수로 따지면 약수가 1인 거. 약수 1이라는 약수가 이제 아무런 약수도 안 고르면 1이라고 치지.
따라서 이런 건 이제 문제에 써 있는 대로 빵원은 빼래잖아. 빼기 1 계산 따로 하면 되는 거고. 됐냐? 됐지? 자, 그럼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 대충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해봤을 텐데 중학교 때? 아닌가? 안 해봤나? 금액 계산하래.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이렇게 말하지. 환전하라고 하지. 근데 환전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돈 상황을 보면 충돌나는 동전들이 있어. 금액이 충돌되는 경우. 어느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원짜리는 건들지 마라. 10원짜리는 아무 문제 없어. 10원짜리끼리 이걸로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10원, 20원, 30원, 40원인데 그거는 얘네들로 만들 수 없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얘는 놔둬도 돼. 문제는 여기서 생기잖아. 이거 두 개 내면 그게 100원인데 여기랑 겹치잖아. 그래서 얘네들 화폐 단위를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센스 좀 보자. 그냥 좀 생각해보면 알 텐데 100원을 50원으로 바꿔야 되겠냐? 50원을 100원으로 바꿔야 되겠냐? 둘 다 상관없겠냐? 1번, 2번, 3번, 노상관. 뭐게? 2번. 2번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있네. 큰 걸 낮게 낮춰야 돼. 왜냐? 야, 생각해봐. 이걸 만약에 환전해야지 너 100원 해 라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50 단위를 못 세잖아. 원래는 여기 50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150원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환전해버리면 100원짜리 쪼개서 낼 거야? 안 되잖아. 모든 금액을 빠짐없이 세려면 당연히 낮은 단위로 내려야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환전해. 아이씨. 뭐 환전 못하는 사람 없지? 100원짜리 하나당 50원짜리 두 개씩 생기니까 이렇게 환전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금액을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셀 수 있게 되는 거지. 세는 방법은 이제 다시 똑같이 세는 거죠. 뭐 50원짜리 6개 있어. 내는 방법은 7가지. 10원짜리 4개 있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빼기 1 빵원 제외. 됐냐? 금액은 잘 봐야 돼. 셋 다 겹치는 경우는 다 환전해야 돼. 낮은 걸로. 됐냐? 금액이 얼마랑 얼마가 겹치는지 이런 거를 항상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래. 환전하는 금액만 다 함께 말해보고 계산은 자네들이 하시고. 방법의 수는 환전하면 안 돼. 그냥 세면 돼. 약속에서처럼 이 금액대 환전하는 거지. 자, 지금은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고 개수는 얘가 4개, 얘가 2개, 얘가 3개 있네. 누구를 얼마로 바꿔야 되냐? 까지만 같이 해보자. 누구를 얼마로? 그러니까 충돌나는 금액이 누구야? 얘네 둘이지. 얘네 다 합쳐도 이것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얘네만 지금 맞춰주면 되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환전하면 되지. 됐지? 환전 금액 결정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뭐 딱히 여기는 뭐 자, 1000원짜리 4장. 자, 5000원짜리를 안 알려줬고 10,000원짜리 1장.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 처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금액이긴 한데 여기 방법의 수를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환전 안 하고 그냥 세는 거지. 그치? 됐어? 이거 내는 방법 5가지. 얘는 식으로 써야지. x 더하기 1가지. 얘는 2가지. 빼기 1이 69다. 됐지? 빼기 1이 69다. 넘겨서 x 구하시면 끝이야. x 몇이야? 7. 6이네, 6. 됐냐? x는 6이네. 자, 이제 금액 구하래잖아. 환전하자. 누구를 얼마로 바꿔야 돼? 1000원짜리가 아무 문제 없어, 지금. 5000원짜리 2장이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지, 여기가. 10,000원짜리 1장을 5000원짜리 2장으로 바꿔줍시다. 됐고. 그럼 이제 계산은? 됐지? 넘어갑시다. 그래. 자, 여기 색칠 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 색칠 놀이는 다음을 눈치를 잘 채야 되는데
다음 확인 잘 하십시오. 첫 번째, 영역, 개수 당연히 한 셋, 넷, 5개 확인. 그 다음, 색깔 종류 확인. 물론 지금이야 당장은 뭐 배운 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 상황만 계속 나올 건데, 나중에 뒤에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 색깔 종류 확인. 그 다음, 똑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되나? 한 번만 써야 되나? 확인. 언제나 그냥 나중에 뒤에 내용까지 다 생각하면. 그리고 이 말은 보통 붙어줄 거고, 인접하는 영역 다른 색으로 칠해라. 됐냐? 자, 예를 들어 B랑 C를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리면 영역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색을 어떻게 칠할까 하실 때 법칙이 있다면 순서를 내가 정해야 돼. 색깔을 어디부터 칠할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최1순위 후보는 이것도 마찬가지. 새는 그 가지수를 줄이고 싶으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영역부터 칠해야 되겠지. 가장 많이 붙어있는 영역부터.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붙어있냐? 예를 들어 A는 몇 군데랑 붙어있어? 2군데. D는 4군데. B는 3군데. 이걸 우선순위로 결정하란 얘기야. 됐어?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부터 색깔을 소문자 A로 딱 칠해버리게 되면, 그럼 막 생각할 거 아니야. 계산식 쓰는 건 좀 이따 하자. 색깔 5개잖아. 5개의 색깔을 소문자로 잠깐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 만약에 여기 칠했다 쳐. 자, 그럼 이제 여기 칠했으니까 뭐지?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칠했다 치고. 됐냐? 그럼 이제 여기는 몇 개지 하면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닌 거 막 칠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러면 이제 여기는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닌 거 칠해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는 요거 2개 다르니까 뭐 이제 이렇게 칠하면 되나? 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쉬워가지고.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적은 데부터 칠하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나눠서 하던가. 맞아? 그런 걸 방지하려면 언제나 칠하는 순서는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를 먼저 칠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 즉, D, 순서를 뭔가 나름 네가 써. 자, D부터 칠해야지. 그 다음 어디 칠하는 게 제일 적절해? B나 C. B도 지금 3군데 붙어 있고 C도 3군데 붙어 있잖아. 이런 건 뭐 맘대로. 뭐 알파벳 순서대로 B를 칠했다 칩시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순서 괜찮아. 즉, 여기를 먼저 칠하고 여기를 칠하잖아. 그럼 이제는 여기 A는 완전 여기에 이렇게 잘려가지고 독립된 영역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A는 실은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 언제 칠하든 상관은 없어. 아예 먼저 꽉 채워놓고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법칙대로 어쨌든 그 다음 많이 붙어있는 게 C니까 C 칠해야지 이래도 상관없어. 이거는 이제 선택. 그러니까 영역에 따라 계산 순서의 적절한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야. 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A가 혼자 남아있는 상태면 A는 뭐 마지막에 칠해도 되고, E도 마찬가지로 C의 색깔 칠한 순간 아예 그냥 따로 여기 새끼 다 칠해져 있잖아. 이 짝에다 뭘 칠하든 요 A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런 영역들의 순서는 뭐 이제 네 맘대로 정하시면 된다. 중요한 건 첫 시작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부터 칠하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왼쪽 먼저 다 칠하고, 그 다음 C 칠하고, E 칠하는 걸로 해봅시다. 따라서 이거 이제 문제 푸실 때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풀긴 하거든. 자네들도 잘 따라 해봐. 뒤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당연히 5가지. 그럼 이렇게 5가지 계산을 했으면 하나씩 가정하면서 풀어나가. 여기에 A를 칠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계속 할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가지수 계산식을 썼으면 그 다음 거 할 때는 이제 하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면서 풀어나가면 좀 더 계산이 편할 거야. 알아보기 쉽고. 즉 지금 여기에 소문자 A를 칠했다 치자. 자, 그럼 여기 B에는 이제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제 또 생각해서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소문자 B를 칠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서 풀면 빠지는 거 없이 잘 계산할 수 있겠지. A엔 그럼 이제 몇 가지? 3가지. 좋아. 칠하는 색은 네 맘대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C에는 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색깔 한 번씩만 써.
라고 했다면 여긴 두 가지가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중복 여러 번 써도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C에도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소문자 C를 칠했는데 여기 소문자 C를 또 칠해도 돼. 그런 상황이지. D를 칠해도 되고. 됐나? 그리고 마지막에 E도 마찬가지 세 가지. 일단 색깔 칠하기 기본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 됐냐? 됐지? 근데 이제 색깔을 칠할 때 있잖아. 이런 거 잘 알아봐야 돼. 대표적인 모양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봅시다. 이런 거. 색은 그냥 평범하게 할게요. 색 5개에다가 중복 가능이라고 합시다. 인접한 영역은 당연히 다른 색으로.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거든. 일단 우리 아무런 지식 없는 상태로 색깔 칠하는 순서 좀 정해볼까? 어디부터 칠할까? B가 제일 좋아. B. 자, 이러면 이제 언제 칠하든 네 맴인 건 A가 될 거야. B가 확실하게 딱 경계선을 끊어놨잖아. 맞지? 즉 C, D, E에 뭘 칠하든 A랑 상관이 없어. 따라서 A는 이제 네 맘대로 하시면 언제 할까? 칠해버릴까? 마지막에 할까? 마지막에 해볼게. 실은 아래가 이제 중요해. 자, B 다음에 어디 할까? 이건 정하기 나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시킨 대로 해볼게. 어디 할까? C?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디? 자, 여기에 색을 칠했으면 이왕이면 이어나가는 걸로 칠해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 C 해볼게. 아니면 E로 돌아도 돼. 그 다음 순서대로 쭉 돌아서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런 코스로 칠했다고 칩시다. 됐나? 됐지? 자, 계산해볼게. 여기서 이제 자네들이 잘 봐. 아무런 문제가 없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가? 잘 봐봐.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됐지? 하나 칠하자. 그럼 이제 C에는 4가지. 또 하나 칠하자. 그 다음 D에는 B랑 D는 인접한 영역이 아닙니다. 저렇게 뾰족한 지점은. 됐냐? 인접하다 안 하다의 뜻은 이거라. 색칠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된 영역을, 내가 이렇게 된 영역을 하얀색으로 덮어버리면 이게 영역이 원래 2개였는지 하나였는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없게 칠하는 걸 뜻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해도 2가지 영역이 구분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건 인접한 거 아닙니다. B랑 C, X자 크로스는 변이 붙어 있어야 인접하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D는 몇 가지? 또 4가지. 됐지? 뭐 칠할까? C? 자, 그럼 E는 몇 가지? 3가지. 자, 마지막 A는 몇 가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어? 없어? 이러면 안 돼, 이제. 이 색칠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칠해 나가다가, 잠깐! 이러면 다른데? 이런 느낌 딱, 감이 딱 잡아, 지금 뭔가 이상하죠? 하나. 여기 2 칠할 때 좀 다시 생각해봐. 2 칠할 때. 여기 2 칠할 때 잘 다시 한번 봐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B와 D 영역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D에 계산한 요 4가지 중에,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여기에 B랑 똑같이 이렇게 칠한 경우의 수도 들어있겠지. 근데 이러면 여기 몇 가지야? 저러면 2에 칠할 수 있는 색이 4가지가 되지. 즉 이런 순간이 있는 걸 잘 눈치 까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막 색칠하다가, 선생님 그 눈치 언제 까요? 많이 풀어보면 감이 어느 정도 오게 돼 있어. 하다가 여기 할 때, 막 이렇게 써가면서 했잖아 아까. 그지? 그러다가 여기에서 잠깐만, AC, AA 2개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눈치를 잘 채야 되고, 지금 이제 눈치 챘잖아. 그러면 순서는 바꾸면 안 돼. 처음 정한 순서는 그대로 가야 돼. 다시 리셋해서 2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문제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즉 지금 B와 D 영역이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가 계산이 달라지는 걸 알았잖아. 그거를 다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고. 첫 번째, B랑 D의 색이 같은 경우에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왜냐하면 그때 다르잖아. 나눠서 따로 계산해야 된다. 됐냐? 대신에 이게 순서는 그대로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 갑자기 저 마음이 바뀌어서 H라고 BH라고 2로 돌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보여줄게. 순서는 처음에 정한 대로. 그냥 처음에 정한 대로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도 잘 봐라. 생각 잘해야 돼. 니네 대답 잘해라. 잘 봐. 그러면 알았어. 잘 생각하고 대답해. 나 이제 저기다 안 쓸 거야. 여기 몇 가지? 5가지. 자, C 몇 가지? 4가지. D 몇 가지? 색깔 칠해볼게. 자, A에 여기다 이거 칠했어. 그 다음에 이제 C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B를 칠했다고 치자. 여기 몇 가지? 4가지. 맞춰봐. 야, 한 명 정도는. 야, 여기를 굴려. 여기 굴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는지 내가 앞에 다 써놨잖아. 드디어 정답이. 힌트를 거의 떠밀게. 1가지. 됐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지켜라. 여기에 칠한 순간 여기는 고정 1가지. 됐냐? 됐지? 그리고 여기 그럼 몇 가지? 이제 4가지 됐고, 뭐 A는 뭐 그냥 4가지고. 됐냐? 자, 그럼 다시 여기도 그럼 잘 대답해봐. 여기 몇 가지? 5가지. 이거 이제 지워야지. 뭐 지울 때마다 다 지워져, 진짜. 5가지, 4가지 똑같고, 자, 여기 몇 가지? 나 지금 색깔 종류가, 이렇게 써보던가. 지금 B는 절대 칠하면 안 돼. 저기 C에 칠했으니까. 그래서 남은 색이 4개에서 4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붙어있진 않으나 이 약속을 지켜야 돼서 얘도 칠하면 안 돼. 그래서 3가지. 됐지? 됐지? 그 다음은 이제 쭉 이어가면 되겠네. 그럼 이제 저기 색이 달라졌으니까 여기 3가지, 여기는 그냥 4가지. 색 칠하는 문제는 요 점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지? 자, 이거도 가보자. 그런 일이 방금 전처럼 상황을 나눠야 되는 일이 발생하나 안 하나 잘 따져보면서 색칠 순서 좀 정해보자. 어디부터 칠할래? 당연히 A. A가 4개랑 붙어 있어. 다음은? 그 다음은 뭐 C, D 아무거나 상관없지. 그럼 C.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면 B는 이제 독립적인 영역이 됐기 때문에 네 맘. D 칠하고 E 칠하고 B 뭐 이렇게 칠해도 되고 뭐 B 칠하고 E 칠해도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네 맘. 자, 그럼 이제 색깔 칠하는 계산하면서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하나 보자. 색깔 종류 파악, 중복 가능 파악. 됐어.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도 3가지. 됐나? 아까처럼 이럴 땐 달라지고 그런 계산 있어 없어? 없어. 이대로 정답. 됐나?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색칠하는 문제에서 자네들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뭔 짓을 하냐? 이제 이런 짓을 해놓지. 그림을 헷갈리게 그려놓는데 그럼 너네들은 안 헷갈리게 다시 뭐 알파벳 이름 좀 잘 붙여주고, 영역별로 이름 좀 잘 붙여주고. 진짜. 각각 몇 군데랑 만나는 건지 정리만 딱 해놔도 괜히 쓸데없이 계산 돌아가거나 틀리지 않겠지. A는 몇 군데랑 만나는 거냐? 1군데. B는 잘 봐. 그냥 돋보기 해줄까? 뛰어가지고 이러고 잘 봐. B가 4군데. C는 2군데. D는 3군데. E는 면 이제 대충 색칠 순서를 좀 잘 정할 수 있겠지. B, D, C, E, A 뭐 이런 식이면 되겠네. 자, B 칠하고 D 칠하고 그 다음은 뭐 C랑 E는 뭐 아무거나 알파벳 순서로 할까 이번엔. 그 다음 A는 마지막에 칠해주시면 되겠네. 됐나? 실은 A는
B 칠하는 순간 또 마찬가지 독립 영역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칠해도 됩니다. B 칠하고 바로 A 칠해도 상관없지. 됐지? 계산은 색 종류 몇 종류야? 아, 여기 있구나. 4가지 색이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영역에 딱 맞게 안 줄 수도 있어. 영역은 5개인데 색깔 4개잖아. 그지? 그럼 이제 중복이 가능하겠죠. 몇 개?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지? 칠하면서 갈까? C는 2가지. 좋아. A, B, C 합시다. E는 또 2개. A는 3개. 아우, 팔 아파. 됐지? 자, 6, 8, 4. 자, 색깔 종류 5가지. 중복 가능. 순서 좀 정하자. 일단 A 1바는 확실하지? 됐나? 그 다음 어디 할까? 그 다음은 실은 또 마찬가지네. 이제 선택사항이네. 맘대로 해도 되네. 다 똑같아서. 어디부터 할까? 알파벳 순서대로 해볼까? B, C, D. 자, 그 다음 색깔 5종류잖아. 한번 계산해보자. 일단 여기 5가지. 그 다음 여기는 4가지. 그 다음 여기는 3가지. 그 다음 여기는 3가지. 색깔 챙 5가지야. 그 다음 여기는 2가지고 문제 없어. 있어, 없어? 아까 그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아까 그 일 일어나, 안 일어나? 지금 다시 지금 여기 칠할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칠했다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랑 여기가 색이 같아질 수가 있거든. 여기랑 여기랑 색이 같아지면 여기 가지수 한 가지 늘어나지. 여기 2개 체크해야 되네. 됐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딱 괜찮네. 순서에 따라 다르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A 다음에는 실은 아무데나 칠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돌았으면, 만약에 이 순서로 돌았으면 A, C 돌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았으면 체크해야 되는 게 약간 달라진다. A에다가 요거 칠하고 C에다가 칠하고 D에다가 칠하고 여기다 칠하고 할 때 이러면 C랑 E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 맞지? 방금 전에 이 조합은 B랑 D였거든. 맞아? 그러니까 다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하나 정했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서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처음 정한 대로 요걸로 가도록 하고, 충돌 나는 구간, 충돌 나는 녀석은 얘네 둘인 거 확인했어. 됐지? 그래서 저기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나눠줘야지. B랑 D랑 색이 같은 경우랑 B랑 D랑 색이 다른 경우랑 잘 구분해서 계산하고, 이때 다시 칠할 순서는 저기 처음에 정한 거 그대로 B, C, D, E로 해서 다시 한번 색깔 입혀가면서 잘 해봅시다. 색깔 종류는 소문자로 A, B, C, D, E라고 해볼게.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첫 번째 칠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여기다 A를 칠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건 그럼 이제 얘는 칠하면 안 되니까 C, D, E, B, C, D, E까지 해서 4가지. 그래서 B를 칠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3가지죠. 그래서 C를 칠했다고 칩시다. 소문자 C.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B랑 D랑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문자 B를 칠한 순간 실은 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럼 이제 E에는 몇 가지? 지금 인접하는 영역이 얘 지금 붙어있고 B 붙어있으니까 3가지 되어 있겠네. 첫 번째 계산. 됐나? B랑 D랑 색이 다른 경우 이러면 또 다시 순서는 동일하게 잡아주시고,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또 하나씩 칠하자.
A의 소문자 A 칠했어. 그 다음 B에 4가지. B의 소문자 B. 그 다음 C에는 3가지. 여긴 소문자 C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몇 가지? 1억이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까보자고. 지금 A도 칠하면 안 되고 붙어 있어서, C도 칠하면 안 되고 붙어 있어서, 그리고 B랑 다르게 칠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도 빠져서 오케이 2가지.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B가 아닌 뭐 D를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마지막 E에 칠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이렇게 남겠네. 됐니? 색칠하는 건 요거 구분을 눈치를 잘 못 채주고 그냥 아까처럼 5, 4, 3, 3, 2 하고 정답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이 교란수녀는 정말 또 뭐 선생님들마다 무슨 뭐 모자 다르게 쓰기, 뭐 우산 가져가기, 뭐 별별 예시로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시험지 채점하기. 시험지 채점하기.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니들끼리 채점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당연히 서로 이렇게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해야 되겠지? 그런데 자기 거를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되는 거. 딱 이 상황을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 그래. 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4명, 넷이 시험 보고 넷이 시험지를 지껏 빼고 채점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딱 요게 요 교란순열 아니면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일일이 세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수형도라고 해서 앞에서 내가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 한 명으로 시작해보자. 그냥 너네들이 상식대로 말해봐. 한 명 있어. 한 명이서 시험 보고 자기 거 채점 안 하는 방법은? 몇 가지? 0가지. 가능해? 안 되지. 한 명이서 혼자서 채점해서 내 거 아닌 시험지 채점하는 방법은 없어. 너무 당연한 말을. 자, 그럼 2명이면? 2명이면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자, 둘이 채점을 한다. A가 채점하는 거. 이제 각각의 시험지를 소문자로 표현할게. 그럼 얘는 B 거를 채점해야 되고, 이어서 얘는 A 거를 채점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지. 이거 왜 0명이라고 썼냐? 0가지. 이게 완전순열 및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3명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갑자기 많아져. 3명이야 이제. 3명이서 자기 시험지 빼고 채점하는 방법은 몇 가지? 아직까지는 할만하지. 자,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 그래서 일단 요 수형도 그리는 건 연습을 그래도 잘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빠짐없이 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세는 거 연습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A가 소문자 B 거를 채점한 경우, 그럼 B가 채점할 수 있는 시험지는 뭐뭐 있어? A를 하던가 C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푸는 이 나뭇가지까지 치면서 이걸 수형도라 그래. 계속 실시간으로 네가 생각해야 돼. 여기는 B, A 한 거니까 얘는 C야.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만 되네. 됐냐? 마찬가지로 얘가 C 걸 칠하면 이론상 얘랑 이렇게 가능하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문제가 있나? 요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이제 지금은 그냥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 이제 당연히 실전에서는 이제 B 칠했어. 그럼 이제 A랑 C 가야 되는데, 얘가 A를 칠하면 얘가 C. 그러니까 아까 그 과정을 조금 생략하면서 빨리 세느냐, 하나씩 하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 그건 이제 숙련도 차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도 얘가 만약에 C 거를 칠하면, A, B 가야 되는데, B라서 B는 안 돼.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총 2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걸 수형도라고 그래요. 됐냐?
요 세로 라인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해. 자, 4명 해본다. 얘가 B를 칠하면 여기 뭐뭐뭐 이제 마음속으로 요 소문자 A, B, C, D 아니면 쓰던가 이걸 쫙 생각하면서 B를 칠했으니까 A, C, D 남았는데 일단 다 가능하네. 자, 그럼 이제 B, A 갔어. 그럼 이제 여기는 C, D인데 C 가면 안 되지. 무조건 D 가야 되고 C 가야 되네. 여기는 B, C라 A랑 D가 남았는데 D가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D 가져가고 A 가져가야 되고, 여기는 B, D가 남았으니까 A, C 남았는데 C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거는 지금 계속 여기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 됐냐? 자, 그 다음 C 가봅시다. 그럼 이제 뭐 가능해? A, B는 안 되고 D 가능하지. 됐지? A 왔어. 그럼 이제 B랑 D 남았는데 D를 반드시 C가 가져가야 되겠네. 그래야 여기 D가 이제 B 거 가져가면서 딱 끝나니까. 그 다음 여기는 A, B 둘 다 가능하지. 여기는 그럼 이제 B, A 됐냐? 그냥 이렇게 잘 세는 거야. 연습 잘 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있지만 상상해. 여기 이제 D 가져간 경우 갑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A 가능하고 B는 안 되고 C 되네. 자, 그럼 D, A 갔어. 이제 뭐 남았지? B랑 C가 남았는데 C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놈. B, C. 여기는 A 가능하고 B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네. 됐나?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는 것도 안 돼. B 해가지고 세 가지 나왔으니까 뭐 얘네도 세 가지겠죠. 하기엔 물론 지금은 결론은 세 가지인데 여기 다리가 약간 여기랑 다르잖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세줘야 되고 최종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 나온 거 확인됐지? 됐나? 그래서 4명 가지고 이렇게 교란순열 가지수를 세게 되면 9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됐냐? 봐봐. 4명만 돼도 이러거든? 5명 그럼 어떨 것 같아? 5명 그럼 어떨 것 같아? 갑자기 많아져. 44가지인가 그래. 됐냐? 그러니까 5명 넘어가면 그럼 이제 어떻게 세야 될까? 지금 설명하는 패턴을 기억해 줘야 된다. 됐냐? 즉, 잘 봐라. 이게 요 4명 셀 때 계산 좀 잠깐만 다시 볼게. 요거를 잘 이해해봐. 자, 참고로 교란순열이 이제 거기 알파벳 나와 있지만 D라는 약자를 쓰고 D1, D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 아까 그 1명이서 시험지 채점하는 거. 이게 2명. 요게 3명. 책에서는 FX처럼 해놨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써요. 얘가 지금 0이었지. 얘가 1이었고 얘가 2였어. 그래서 보통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출발하긴 하는데 외울 걸 외운다고 해야 될까? 만약에 D3가 몇인지 까먹었으면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 맞지? D4까지 외워지면 좋고 어쨌든 그래서 D4 계산할 때 잠깐 봐봐. 이 과정은 그래도 문제에서 좀 이렇게 뽑아서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십시오. 봐라, 이거 계산할 때 좀 보자. 아까 처음에 얘가 B 거 가져간 거 채점 시작.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지. 맞아?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A를 가져간 경우 여기 이후에 계산 좀 잠깐만 생각해봐. 봐봐. 얘가 그러니까 A랑 B가 너랑 너가 서로 시험지에 이렇게 바꿨어. 그럼 실은 남은 애들은 얘네 둘 없는 셈 치고 알아서 지들끼리 다시 교란순열하면 되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 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그냥 얘가 B 거 채점하고 얘가 A 거 채점했어. 그럼 실은 여기 이후에 계산은 그냥 저기 D2랑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됐어? 아니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5명이라고 쳐. 시험지가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게 아닌 걸 채점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서로 야, 네 거는 내가 하고 네 건 내가 할게 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교환해서 채점을 끝나버렸어. 그럼 시험지 이것도 다 날아간 상태고. 그럼 이제 현재 남은 상황은 C, D, E가 지들 시험지 가지고 또 셋이서 바꿔가면서 채점해야 되는 D3랑 같은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됐냐? 맞지? 이 점을 이용해서 관계식, 점화식이라 하는데 그런 걸 세울 수가 있어. 즉, 이 4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A가 일단, 자, 잘 따라와봐. A가 일단 뭔가 시험지 하나를 가져오겠지. B, C, D 중에 선택 하나를 하겠지. 그 가지수가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봐. 일단 3명으로 다시 할게. 4명으로 다시 할게. A가 자기 거 뺀 나머지 시험지 중에 하나를 일단 채점해야 될 거야. 그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 B 거 하던가, C 거 하던가, D 거 하던가야. 됐냐? A가 선택해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 볼 겁니다. 자, 3가지 계산했으니까 예시를 듭시다. B, C, D 중에 만약에 아까처럼 얘가 B 거를 가져왔다고 치자. 그럼 첫 번째 상황. A가 선택한 그 시험지 주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가져가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서로 교환한 상태가 된 경우. 얘가 B 거를 가져가고 동시에 B가 A 걸 가져간 경우. 즉 그냥 쉽게 말해서 둘이 서로 교환된 경우. 첫 번째 경우. 그럼 남은 계산은 그냥 D2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기호로 쓸게. 결국 이렇게 결론 나는 거지. 방금 말한 대로. 그치? 얘네 둘이 시험지 바꿔 채점했으면 야 니네 둘이 꺼져 한 다음에 둘이 결국 D2 하면 되는 거야. 맞지?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A가 채점할 시험지를 하나 고른 뒤에 얘가 지금 현재 남은 시험지가 뭐야? A 남았고 C 남았고 D 남았거든. 즉 얘가 이게 아닌 다른 걸 채점하는 경우라고 두 번째 가정을 해봅시다. 즉 B가 A 게 아닌 경우의 계산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걸 좀 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가정이 뭐야? B가 이거 선택 안 하기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 A는 원래 얘 시험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이게 B 시험지인 것 마냥 얘 빼고 내가 이건 채점 안 할게. 둘 중에 하나 할게. 라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지. 이 조건 때문에. 맞아? 그럼 결국 이 이후 계산은 D3랑 똑같아. 셋이서 교란 펼치는 거랑 똑같다고. 됐냐? 됐지? 여기에 있는 걸로 여기에 아마 표가 잘 정리되어 있을 거야. 여기에 있는 걸로 지금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눈으로 구분해봐. 잘 봐봐. 잘 봐봐. 이거 좀 이해를 잘 하면,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그냥 세려 외우려면 은근 여기가 좀 헷갈려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게 지금 D4 계산한 거야. 맞지? 4명이서 시험 채점한 거 계산 여기 순서도 다 돼 있는 거지? 아까처럼 9가지 나왔지?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가지. 맞지? 맞지? 너네는 그 책 보면서 이 모양 잘 기억해.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책에서 D5를 해놨거든. D5, 44가지나 돼서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를 예시를 들어. A1이 2 가져간 걸 예시를 들어서 한 가지 상황을 해놨어. 맞지? 요거를 잘 봐. D5 계산을 방금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 시험지는 일부러 얘랑 똑같이 A 거를 1번 시험지, 2번 시험지, 3번 시험지, 4번 시험지, 5번 시험지라고 하자. 방금 내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A가 시험지 하나 선택하는 계산을 했지. 일단 누군가 하나 시작은 돼야 되잖아. A가 시험지 하나 선택하는 계산은 4가지야. 5명이니까 지 거 빼고 4가지. 맞지? 일단 첫 번째. 됐지? 그래서 A가 2를 가져갔다라고 쳐봅시다.
됐지? 이 이후의 계산이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럼 이 계산을 잘 뜯어봐. 방금 내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 A랑 B랑 C랑 D랑 E가 있는데 방금 내가 첫 번째 무슨 상황을 했어? A랑 B랑 요거 2번 B 거잖아. A랑 B랑 서로 교환 채점한 경우를 내가 첫 번째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거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요쪽 말하는 거야. 얘가 이거 가져가고 얘가 이거 가져가서 지금 딱 저기 A1, A2 둘이서 교환한 경우지. 교환한 이후에 여기 과정을 잘 보시면 진짜 교환한 이후에 여기 계산이 결국 D3랑 같은 계산이야. 셋이서 교란수렴을 펼치는 거 아까 두 가지였잖아. 맞아? 그치? 그치?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방금 말한 두 번째 상황. A가 B 시험지를 가져갔는데 얘가 이제 1 빼고 나머지 날을 가져가는 경우를 두 번째라고 했잖아.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여기를 말하는 거지. 진짜. 여기. 이게 지금 B가 1거, 그러니까 얘 거 둘이 교환하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온 경우가 밑에 여기 하얀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잖아. 맞아? 이 하얀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가 이 D3랑 똑같다고. 지금 숫자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를 봐봐. 요 하얀 부분의 계산이 위에 있는 D3랑 같은 계산이야. 됐냐? 같은 구조잖아. 숫자야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구조가 여기서 세 가지 나오고 여기서 두 가지에 여기서 가지 치고 여기서 가지 치고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 맞아? 즉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상황. A가 2를 가져가서 남은 시험지는 이제 1, 3, 4, 5가 남은 상태로 사람도 4명이 남았는데 첫 번째 B가 2를 가져간 경우가 방금 설명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B가 2를 안 가져가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야. 즉, 이가 아니라 1이죠. B가 A 거를 안 가져가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인데 B가 이걸 안 가져가기로 했으면 마치 1번이 자기 시험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남은 4명 D4 돌리는 계산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하나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거지. A가 시험지를 하나 선택했어. 4가지. 1번 A랑 B랑 서로 교환 작업을 한 경우에 이후의 계산은 D3랑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B가 A 거를 안 가져가기로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B가 A 거를 안 가져가기로 한 이후의 계산은 D4랑 똑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D5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4 곱하기 둘이 더한 거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고. 됐지? 이거는 또는 관계잖아. 그치? 됐냐? 여기 구조를 그냥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돼. A1과 A2가 서로의 시험지를 교환한 경우에 이후의 상황은 D3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후의 상황이 D4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온 거라고. 됐어? 그게 책 앞에 아마 밑에 여기 써 있나? 여기 써 있는 이 공식이 저겁니다. 저거. 이 문제는 이제 FN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나는 그냥 보통 교란수렴 표현을 D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D로 쓴 거야. 막 수학 괴물들 모여있는 막 과학고 이런 데 있지. 그런 데서는 이제 이 개념도 더 꽈가지고 내려고 그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거의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공식 알면 푸는 뭐 그런 느낌의 문제라서. 그러나 뭐 알아두시면 좋지. 간단한 교란순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D4라던가 5 정도는 순서도 3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혹시 나오면 얻어 걸리면 좋잖아. 됐지? 그래서 이 규칙만 알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는 외워라 라고도 말은 하는데 뭐 외우는 거라고 봐야 되냐?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2명이니까 시험지 바꿔서 채점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3명까지는 그냥 셀만하고 실은 4명도 수영도 그려서 할만해. 연습할 가치는 있고 이거 이렇게 직접 몇 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보면 C 들어가면 A, B 남는데 B는 안 되니까 해보면 그냥 딱 두 가지 나오잖아. 여기에서 D4까지 외워도 좋고 아까 관계만 생각해줘도 D4의 계산은 어떻게 돼? 생각은 해. 4명이잖아. 1바 따로. 요 한 명이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계산 먼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요 짝 계산이 이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곱하기 그대로 이제 앞에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D4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D5 계산부터는 이 D5 계산부터는 수영도로 그리기가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방금 보여준 대로 5명이야. 일단 첫 번째, 하나가 나머지 넷 중에 시험지 하나 가져가는 경우의 수 4가지. 그 이후 상황은 이제 뭐 그 둘이 교환한 경우, 교환 안 한 경우 계산으로 이런 구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걸로 계산해서 구하는 거야. 2 더하기 해서 44가지 나오는 거야. 요 관계식. 이런 수열을 교란수열, 완전수열이라고 합니다. 됐냐? 완전히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야. 됐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를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여기를 좀 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 아이고 씨. 색깔로 좀 진하게 입혀볼까? 요게 지금 D3 계산, 아유 씨. D3를 계산하는 모양이 이거. 뭐 약간 이제 그림적으로 기억을 좀 해봐. 여기 있는 게 일단 A1이 채점할 시험지 하나 고르는 계산은 4가지야. 그거는 이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2번 걸 고른 경우에 예시가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하얀색으로 해야겠다. 얘가 요 시험지 하나 고르는 방법의 가지수가 4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를 따져보면 얘네 둘이 교환한 경우, 즉 1번이 2번 가져가고 2번이 1번 가져간 요 이후에 요 짝 상황은 D3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 그 다음 얘가 이제 얘 거 말고 다른 걸 가져간 요 밑에 나머지 상황이 정확하게 D3와 같은 상황, D4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자네들 책 있잖아. 큰 그림으로 봐주시라고. 요 계산이 같은 계산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기억하면 D5 구하는 계산이 일단 첫 번째 놈이 시험지 하나 고르는 가지수에다가 남은 건 이거 2개 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좀 더 잘 외워질 겁니다. 6은 그럼 첫 번째 놈이 시험지 하나 선택해야 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지?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알아서 나쁠 건 없지. 그러나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푸는 거는 어차피 연습해야 돼. 이 다음 장에 이런 특이한 경우들, 즉 완전 순열이 아닌데 막 세야 되는 경우엔 진짜로 수영도 그리면서 잘 생각해서 세야 되거든. 따라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뒤에 또 자네들이 좋아하는 단원 종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 채점인데 말은 계속 바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완전 순열인지 아닌지는 눈치 까야 돼. A, B, C, D 자신의 물건 얘네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할 건데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다리에 속지 마.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지 거 말고 딴 거 가져가는 거 세라고 한 거야. 그치? 됐지? 따라서 이렇게 세는 수형도로 세는 연습도 반드시 하시고 어차피 뒤에선 해야 되니까. 아까 했지만 일부만 조금 해보면 얘가 B를 가져간 경우 그럼 얘가 A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는 C 가져갈 수도 있고 D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면 끝이네. 바꿔서 가져가면 D가 자기 걸 채점하게 되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네. D 그 다음에 C 이런 거 이제 연습은 좀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 얘가 C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D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는 거 그래도 한번 연습은 해봐. 그 다음부터는 실은 뭐 이렇게 나오면 고마운 거지. 뭐야 이거 D4잖아. 9, 9가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됐냐? 밑에 685번. 야, 뭐 화면도 안 자를게. 4명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섞어놓고 다시 임의로 가져가기로 했다. 모두 지 거 안 가져갈 경우의 수를 구해라. D4 말하는 거죠.
9가지. 다음 686번. 참 이런 거 보면 좀 암기 같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저런 걸 알아보려면 아까 그 과정을 그래도 좀 알아야 돼. 지금 잘 보면 위에 5개의 숫자, 그러니까 막 D5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봐, 5개의 숫자야. 그런데 여기 이건 지정해버렸다. A1이 1 가져가래. 됐냐? 그 다음 여기 뒤에 적혀 있는 말이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면 I에다가 하나씩 숫자 넣어봐. 자, 하여간 이런 힌트 만약에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으면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런 복잡해 보이는, 괜히 어려워 보이는 힌트가 내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뭔 소리야? 각자 자기 번호가 아닌 걸 가져가라는 얘기지. 교란 상황 맞지? 시험지 채점. 근데 몇 명? 1번 놈은 그냥 확정 가져갔어 이미.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이야. 됐냐? 됐지?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9가지. 됐나? 요 2번은 괄호 2번. K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학생 5명의 수험생이 자기소개서를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난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직거 가져가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 한 명,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구를 던지면 대처해야지. 한 명은 직거 가져가래. 그럼 남은 4명은 교란하란 얘기 아니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4명 교란이에요? 9개야? 아니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좀 있지? 한 명은 직거 가져가라며. 누가 직거 가져갈 건지 계산은 해야지. 맞아? 자기 거 가져갈 사람을 선택하는 계산 5가지 계산은 하나 해줘야지. 됐냐? 그래서 만약에 뭐 2가 직거 가져갔어. 그럼 이제 얘는 넌 집에 가. 나머지 4시서 이거 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그치? 따라서 5 곱하기 9 정답은 45가지. 됐냐? 됐지? 아무리 뭐 공식처럼 뭐 한다고 해도 문제는 읽어라. 알겠지? 문제는 읽어라. 자, 그 다음 687번 또 표현 바꿔놓은 거 좀 봅시다. 647번에 괄호 1번 1, 2, 3, 4를 일렬로 나열을 할 것인데 이렇게 되게 해라. 에이 장난해. 수학 원리 그거지. 4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 연산자는 또는이야. 0이거나 또는 C가 0이거나 또는 D가 0이거나 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여야 하지. 단 한 놈도 0이 되면 안 되잖아. 맞아? 그치? 따라서 저것도 해석해보면 단 한 놈도 0이 안 돼야 되니까 얘도 이거 아니어야 되고 얘도 0이 안 되려면 이거여야 돼. 표현을 바꿔놨지 해석해놓고 보니까 교란이네 얘도. 뭐야? 이것도 교란이네. 몇 개짜리? 4개짜리. 됐냐? D4. 그지? 9가지. 벌써 외워지지 않았냐? D4 9가지. 벌써 외워지지 않았냐? 근데 원리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게 지금 이제 동일한 상황에 D5 구하란 얘기지요. 자, D5 계산해 볼까? 5명인데 1명이 일단 채점할 시험지 선택하는 방법의 수 4가지. 됐지? 그럼 그 이후 걔가 고른 거 주인이 서로 바꿔서 계산을 하느냐 채점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생각하면서 잘 써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얘가 44가지. 이것도 몇 번 풀다 보면 외워질 거야. D5 44. 그러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다 까먹을 거고. 어쨌든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수영도를 그래도 그릴 줄 알아라 라는 게 이제 이런 변칙적인 상황들은 이제 뭐 없어. 진짜로 빼먹지 않고 잘 그리면서 거시기 해야 돼. 자, 여기 이 색이 반전이라 뭐 하여간 뭐 파란색이랑 저 뭔 색이야? 주황색이냐? 책도 주황색이냐? 야, 너네 어릴 때 퍼즐 놀이 많이 해봤지? 그냥 생각하면서 세야 돼. 보자.
네네 차량을 빠져나오게 하려고 한다.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해라. 그랬어. 됐냐? 이거 보여? 글씨 보이지? 어릴 때 퍼즐 좀 잘 했어? 이건 진짜 잘 세야 돼. 됐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누구야? A, B지? C 안 돼. 밟고 가지 마. A부터. 그리고 이제 너네 진짜 막 머리 굴리면서 생각해. 자, A 왔어. 자, 그럼 두 번째로 빠질 수 있는 거 뭐야? 그럼 지금 현재 자네들 머릿속에 A가 지금 나갔어야 되지. 그지? 그럼 누구누구 나갈 수 있어? B 아니면 C. 맞아? 자, 실시간으로 생각.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잘 세, 뭐 딱히 뭐 방법이 없어. 잘 세야 돼. 자, 그럼 뭐 여기부터 할까? A 나가고 B 나갔어. 그러면 지금 앞에 앞줄 난 빠졌지. 그럼 여기 세 번째 뭐. C나 D 나갈 수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D 나가야 되고 이러면 C 나가야 되네. 됐지? 요 짝은 A 나가고 C 나갔어. 그럼 여긴 그럼 이제 그냥 B, D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됐지? 문제 이런 것도 있어. 핸들 고장났나 봐. 직진만 하네. 그치? 여기서 뭐 이렇게 틀어서 안 돼. 안 돼. 다 됐네. 다 됐고. B 갑시다. B가 먼저 나간 경우. 그림 보면서 자 상상하면서 그럼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후보는 A 아니면 D. A 나가고 B 나가고 A 나갔으면 B 나가고 A 나갔으면 여기선 또 C 아니면 D. 그럼 여기 D 여기 C. B 나가고 D 나갔으면 여기는 A, C.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진짜 세는 거야. 알겠냐? 찐으로 세는 겁니다. 잘 세야 돼요. 이게 밑에 뭐 유형이라기보다 이제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나도 좀 고민이 뭐 어떻게 다 풀어줘야 되나. 밑에 하나씩만 해볼게. 두 개 다 안 하고 688번에 1번 하나 해볼게. 하나씩만 같이 해보자. 이거 어차피 다 거시기 약간씩 상황이 결국은 다 새롭게 다를 거라서 세 자리, 그냥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라. 오케이. 자,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27개다. 당연히 그렇겠지,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수 27가지라고 한 걸로 봐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1, 2, 3. 그 다음 1, 2, 3. 세 가지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봐. 하여간 지금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해석해서 잘 셀 수 있겠어? 잘 셀 수 있겠어? 뭐 어차피 오늘 여기 하고 나서 뒤에 단원종합 노멀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잖아. 뭐 해볼게. 지금 자네들이 상상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 맞는지 보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이제 1, 2, 3이니까 이제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다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 야, 여기 한글로 써 있어요. 영어 아니야. 뭐 외국어 아니야. 자, 가자. 100의 자리에 이론과 먼저 합시다. 여긴 이건 가에 의해 그냥 무조건 3 박혀야 되네. 그 다음 가에 의해 오케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 131, 132, 133 세 가지. 됐냐? 이 출발. 다음. 나에 나와 있잖아. 2가 왔으면 그 다음은 1 또는 3일이야. 근데 1이 왔으면 다시 가에 의해서 선택지가 없어. 3이 왔으면 다시 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킨 대로 이렇게 잘 세 나가는 거라고. 됐냐? 3으로 시작하면 좀 많겠네. 근데 1 왔으면 3이고 2 왔으면 1, 3이고 3 왔으면 다시 1, 2, 3 잘 세주시는 거라고. 됐냐? 다음. 됐어. 이젠 자네들이 해봐. 내가 뭐 풀어줘서 뭐 하겠어. 자네들이 잘 생각해서 해보고 질문하셔야지. 689번. 각 자리 숫자는 1 또는 2다. 1하고 2만 쓰래. 나 같은 숫자 3연속 안 된대.
2연속은 돼. 3연속이 안 돼. 잘 세서 와봐. 알겠지? 잘 세서 와봐. 이제 뭐 내가 풀어주는 건 뭐 딱히 큰 의미가 없으니 자네들이 잘 세서 오시기 바래. 690번도 문자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6자리를 만들 건데 첫 문자는 A. A끼리 붙이지 말아야. 그지? B는 붙여도 돼. 이 모든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되냐? 약간의 힌트만 주자면 6자리라서 슝 겁나 많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 자리 A로 확정해줬지. 됐냐? 나에 의해 A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여기까지도 확정 아니야? 4개만 하면 되는 거다잉. 됐지? 잘 해봐. 좋아. 그럼 이제 다음 장에 전애들이 좋아하는 베이직이랑 쫙 들어가 있는데, 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쪽 숙제가 아까 보니까 X 표시가 아무도 없던 한 명 빼고, 저 뭐, 특이사항 케이스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 그래도 숙제 속도 괜찮지? 부등식이 더 나? 둘 다 싫겠지. 잘 알아. 그러나, 좀 낫지, 여기가. 아니야? 최선을 다해 풀어와 보십시오. 노말 쪽이나 좀 같이 볼 문제 있으면 좀 보자. 702번 저거 좀 잠깐 보자. 또 여러 가지 세는 기술들 나오는 거 최대한 다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 보여주는 기술들은 나중을 다 대비하는 거. 순열 조합 여기에서는 뒤에 뭐 여기 야 공수 원 끝까지 다 돌리신 분들이 있어? 근데 참. 야 잠시. 기억력 테스트. 그냥 내가 궁금해서 몰라도 상관없는데, 뭐, 선행해서 이걸 좀 알고 있었으면, 한번 배웠으며 기억하는 사람 몇이야? 아는 사람? 10. 아는 분들이 좀 계시네? 뭐,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중학통 가면 지금은 이쪽에서는 1학년 때는 순열과 조합만 하는데, 이제 확통해서 중복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라는 것까지 따지면 총 4가지가 있으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 잘 좀 봐두시기 바래. 예를 들어 지금 이거도 마찬가지. 문제는 보시면 뭐 정사각형 드릴에 하나 둘 셋 넷 12개가 있네. 그지? 정사각형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중학교 때 해봤잖아. 막 잘 세지 않냐? 막 이렇게 사이즈 나눠서 세지 않았어? 한 칸짜리 12개. 그럼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거 이제 막 이러면서 셌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9개짜리가 하나, 둘.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세는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 해서 보여주려는 거야. 잘 봐. 결국 우리가 사각형을 만든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라인, 선이 몇 개 있냐? 자, 결국 우리가 사각형을 제작한다는 말은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를 선택하는 거야. 맞지? 이런 입장으로 셀 수도 있어요. 됐냐? 물론 지금은 아직 기호를 모르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사각형 말고 그냥 사각형 다 세봐라고 했을 때 써먹을 수 있어.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맞아? 결국 넷 중에 2개 고르기가 5개 중에 2개 고르기가 사각형 만드는 방법이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됐어? 됐지?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사각형 만드는 방식 자체가 가로선과 세로선을 2개씩 고르는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골라주면 돼? 셀 수 있죠. 붙어있는 만약에 x, y를 골랐으면 여기도 붙은 애들을 골라야 돼서 붙은 거 고르는 방법, 붙은 거 고르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 x랑 z 2칸 떨어진 가로선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에 요 짝에서도 그럼 2칸 떨어진 걸로 구해.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맞아? 그치?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됐나? 정사각형이니까 아까처럼 그냥 세도 되나?
아마 이제 순열 조합 넘어가면 지금 여기 뒷부분 조합까지만 배워도 딱 이 상황에서 직사각형 내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요거예요. 알겠지? 두 개씩 고르면 직사각형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알겠지? 뭐 이거는 뭐 아는 분들은 그냥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그냥 직사각형 만들어라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60까지 나옵니다. 뭐 하여간 이거는 이제 뒤에서 곧 배울 거니까 저 기호는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혀 상관없어. 곧 배울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노말로 넘어가서 자, 예를 들어 요거 한번 해보자. 해바라기 8송이, 튤립 7송이. 그 다음에 수국. 좀 문자화 시켜주자. X가 8개라고 합시다. Y가 색깔까지 바꿔줄까? Y가 7개라고 합시다. 그냥 개라고 할게. 송이 쓰기 귀찮아. 그 다음에 젯이 6개라고 합시다. 상황 정리 좀 잘 해주시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꽂고 나머지 다른 종류를 여기다가 8개를 갖다 꼽겠다. 일단 문제 이해는 하셨지요. 문제 이해는 항상 확통 문제 풀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섞어 일단 문제 이해하시고 바로 식 쓰는 경우는 쉬운 문제들이나 그래. 그래서 항상 상황 정리라고 그래. 지금 어떤 상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될지 설계부터 하십시오.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뜻은 알았잖아. 일단 여기다가 한 개 꼽고 한 가지의 색깔을 여기다 꽂고 이 짝엔 남은 색깔들로만 8개 채워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 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3가지로 분류해서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 분류부터 해. 분류부터. 알겠냐? 분류부터 해. A의 쭉 개수가 달라가지고 꽃병 A가 있고 A의 X를 하나 꼽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잘 하나씩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X를 꼽는 것도 막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 잘 읽어야 돼. 나중 가면. 지금은 다행히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저 8개의 꽃조차도 막 8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 되니까 8가지 이런 계산을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같은 종류는 그냥 그거로 칠해. 따라서 여기 A에다가 저기 노란색 X 하나 선택하는 여기는 가지수 계산을 8가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하는 거야. 구분하지 말래잖아.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됐어?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B에다가 꽃을 갖다 꼽을 것인데 이제 요 짝에는 Y 아니면 Z를 꼽아야 되고 최종 8개가 되게 꼽아야 되는 거지. 잘 세주면 되겠네. 하나씩 세. Y 7개, 그럼 Z는 1개. 개수 보면서. 맞아? 쩍쩍쩍 밟아지지? 어디까지 가야 돼? 그냥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저기 1개 치는 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지. Z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이 경우에 현재 여기를 보면 되지. 요 짝이야 XX 고정이니까 6가지 나오겠네.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잘 분류해서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Y가 들어간 경우 계산 마저 가봅시다. A에 Y가 들어간 경우 이번에는 X랑 Z를 가지고 개수만 8개 맞춰야 돼. 근데 지금은 8, 0이 가능한 X가 8개나 있기 때문에 7, 1, 6, 2, 다다다다다 7가지. 됐냐? 끄덕한 사람이시다. 0 포함해서 7가지. 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시간 경우는 X랑 Y 가지고 동일한 행위를 해주시면 되겠네. 8빵 7, 1, 6, 2 다다다닥 7, 1까지 가고 몇 가지? 8가지. 됐지? 됐지? 됐죠? 됐죠? 설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705번 1, 2, 3, 4, 5 번호가 하나씩 적힌 5개의 당구공이랑 번호 적혀있는 주머니 5개. 1번 당구공은 A3에 넣고 I번, 자, 이거 뭔 소리야? I번 당구공은 AI입니다. AI에 넣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I에 번호 박혀있지. 됐냐? 그러니까 지금 해석해보면 2번 당구공은 A2에 넣지 말라는 뜻이고 3번 당구공은 A3에 넣지 말라. 4번 당구공은 A4에 넣지 말라. 일단 상황이 해석이 만약에 조금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직접 집어넣어 가면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얘는 A5에 넣지 말아라. 지금 이런 상황이야. 됐냐? 그리고 A1, A2. 근데 지금 뭐가 확정이 나 있냐 하면 A1이 안 보여. A1이 A1이 아니구나. A3에 1번이 들어간 상황이네. 됐지? 요 상황이야. 그리고 이거는 알다시피 이제 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 2번, 2번에 넣지 말고 3번, 3번에 넣지 말고 4번, 4번에 넣지 말고 5번, 5번에 넣지 말고. 됐죠? 자, 계산 뭐 해야 될까? 아까 교란했던 그 유도하는 원리를 이래서 보여준 거야. 지금 교란 상황이긴 한데 다 뭔가 좀 이상하거든? 여기 보면 1번 공을 A1에 넣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빠져 있어. 빠져 있는데 당연히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미 1번 시험지는 얘가 가져갔어. 얘가 가져갔어. 그지? 그럼 아까 전에 그 공식 유도해 줄 때 뭐였냐? 일단 한 놈이 하나 가져가는 계산을 처음에 뭐 4가지인가 뭐 3가지인가 그때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1번 시험지 가져갔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네들은 뭐 봐야 돼? 이거 주인. 여기로 가야지. 아까 설명해준 그 원리대로 지금 그냥 시험지라고 얘기할게. 지금 얘가 1번 시험지를 가져갔거든. 그럼 이거의 주인인 얘 기준으로 첫 번째 얘가 3번 시험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둘이서 교환한 경우가 돼버리지. 맞지? 그럼 남은 건 하나, 둘, 셋이서 교란 펼치면 되는 그냥 D3야. 맞아? 됐냐? 다시 첫 번째 아까 그 유도해준 과정 생각해. 이거는 문제에서 정해준 거야. A3가 1번 시험지 가져갔다는 정해준 거야. 그럼 아까 그 교란 유도하는 과정 잘 생각해 보시면 요 1번 시험지의 주인인 얘가 얘 거 가져, 즉 서로 교환된 경우와 교환 안 된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계산을 했잖아. 즉 지금 얘가 3번 가져간 경우, 즉 둘이 교환된 경우는 결국 그냥 얘 셋이서 교란하면 되는 경우의 수 D3랑 같을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A1이 이제 A3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그럼 이제 이건 뭐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결국 남은 넷이서 교란 펼치는 상황인 D4랑 같은 상황이라고 했어. 됐어? 그래서 얘는 정답이 11가지야. 됐냐? 아까 그 교란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지금 이 문제를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됐지? 오. 다시 요 2번 설명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이야. 지금 이 시험지는 이미 가져갔어. 그 다음 A1이 3번 시험지를 안 가져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 안 가져갈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3번 시험지가 A1 거인 것 마냥 그런 계산을 한다는 소리인 거야. 그치? 얘가 이거 안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마치 이게 얘 시험지인 것처럼 계산하는 거지. 이거는 얘 거고, 이거는 얘 거고, 이거는 얘 거고. 즉 각자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손에 든 상태에서 교란 펼치는 상황이라고. 같은 상황이라고. 되셨죠? 됐지? 710번이 똑같이 그냥 붙어있지? 이번 오타는 뭔가 짝깐한 오타가 아니라 뭔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오타들이 좀 있어.